하마스 테러 집단에서 테러를 책임지고 있는 이스마일 하니예라는 이 대표가 담당 책임자죠. 뭐 하마스 테러 단체의 뭐 수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이 하니예가 이스라엘이 나치 독일에 비교되는 유럽 수도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에 대한 엄청난 지지가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서방 국가들이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지지했다. 이렇게 높이 평가했다고 브라이트바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테러 집단의 수장급 되는 사람이 이 서구 세계에서 벌어진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대해서 서구 세계가 우리에게 엄청난 지지를 보내줬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하니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11일간 분쟁 끝에 휴전에 합의한 지 몇 시간 만에 방송한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방과 유럽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았다. 이건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난 2주 동안 하마스가 통치하던 가자 지구에서 발사된 4,000여 발의 로켓, 이거 뭐 상당히 많이 방어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지역에 상당히 또 로켓들이 여러 대가 떨어진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격추당했고, 그리고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이스라엘 방위군의 테러 목표물에 대한 보복 공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이스라엘군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보복 공격을 하는, 이스라엘은 항상 테러 집단이 공격을 해오면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반드시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복에 대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또다시 항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지난 주말 사이에 뉴욕, 휴스턴, 필라델피아, 시카고, 포틀랜드, 미국 전역의 엄청 큰 대도시들, 대도시란 대도시에서는 전부 다 이런 친팔레스타인 집회들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 집회가 열리는 현장을 보면은 상당히 반유대적인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고요. 실제로 이 시위대가 가만히 시위만 하는 것, 평화롭게 시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니들 어머니 그리고 너희들의 딸들을 강간하겠다, 뭐 이런 말까지 막 외치면서,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그리고 유대인에게 죽음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외쳤던 모습들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데, 약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치가 여전히 곁에 있다. 지금은 스스로를 시온주의자라고 부른다. 이런 이제 구호 팻말, 플래카드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이 트럼프가 아니라 이제 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유태인들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제 엄포를 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니예는 이제 하마스 테러 집단의 하니예는 연설에서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테러 단체에 자금과 무기를 제공한 이란에 감사한다.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테러 단체가 어디입니까? 결국은 이제 하마스 얘기하는 것이죠. 뭐 지하드, 하마스, 그 대표적인 두 개의 이 테러 집단이 있는데, 이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으로부터 자금 지원과 무기 지원을 받고 있다. 노골적으로 아예 공개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의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이란이 지금 하마스에다가 무기를 공급하고 있고, 이란에서 계속 부추겨서 결국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런데 이 하마스가 결국에는 실제 자기의 입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밝히고 감사하다. 결국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건데, 이스라엘 쪽에서 이 언급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뭐 그에 상응하는 뭔가 조치를 취할지 저희가 좀 관심이 가져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니예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스라엘과의 정상화 프로젝트,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중재에 나선 나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뭐 미국도 물론 나섰었고, 서구 국가들 독일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중재에 나섰고, 최근에 전투를 멈추게 하는 데에는 또 이집트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이런 그 중재하는 여러 국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의 정상화 프로젝트는 파괴됐다라고 이제 아예 선언을 해버립니다. 아랍과 이슬람 국가 동쪽, 서쪽으로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저항의 배후에서 모든 구성 요소와 파벌에서 생겨난 것들을 보았다.
결국에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한의의 이런 발언들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해서 아랍에 있는 아랍 국가 4개의 나라들과 이스라엘 간의 정상화 협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어코드라는 이름으로 정상화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시온주의 점령, 정상화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제히 다 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을 평화롭게 중재하기 위해서 평화 구상이라는 것을 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협상의 환상 물리치고 세기의 거래를 물리쳤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가 제안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조약이라든가 평화 구상에 대한 것들 다 뿌리치고 아브라함 어코드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한의의 입장에서 보면 하마스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니까 이란에 대해서 칭송해 주는 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자신을 지원해 주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라는 걸 밝히는 것이 이란에게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란이 그걸 요구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입장을 밝혔다라는 것, 그게 좀 제가 좀 희한하게 이례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에 대해서 무조건 트럼프가 지금 중동 정책을 펼친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다 나쁘다, 안 좋다, 우리가 그것을 물리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 왜 반 트럼프 언급을 이렇게 강하게 했느냐?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다. 혹시 이란 이외에 또 다른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이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마스에서 지금 선전포고한 내용에 따르면 뭐 지금 팔레스타인 쪽에서 평화로운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이미 팔레스타인 뭐 테러 집단에다가 하마스라든가 지하드 같은 테러 집단에다가 돈을 지원한 건 아니지만 팔레스타인 쪽에 이미 자금 지원을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염려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지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을 지금 미국 행정부가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 테러 집단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끔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또 지금 미국 정부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하마스에서 한 4,000발 로켓을 쐈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스라엘에서 맞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쪽에도 떨어지는 로켓포 때문에 5살 소년, 16살 소녀 등 포함해서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백 명이 다쳤다. 이런 보고가 나와 있고요.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230명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에서 59명이 어린이였다라는 이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마스 쪽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계가 정확한지 아닌지 다른 국가에서는 알 수는 없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또 알려지게 된 것이 하마스가 본부로 쓰고 있던 건물 폭격당했죠. 근데 그 건물에 AP통신도 함께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 왜 같은 건물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었을까? AP통신이라는 언론사가 도대체 이 테러 집단하고 무슨 관계인가? 이제 이런 이제 의혹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AP통신은 북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서방 언론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AP통신은 이제 보도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이 노동당에서 원치 않는 보도가 나가게 허락해주는 나라가 아니죠. 지금 테러 집단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테러 집단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취재할 수 있는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만약에 테러 집단 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가는 쥐도새도 모르게 본인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취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도 들어가 있고 이 테러 집단과 또 테러 단체와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쓰고 있다. 이게 AP통신이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생각을 좀 가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중동 사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떤 특별한 사항이 벌어질 때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